그리고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두 팀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3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직전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대한항공이 9경기 연속 토종 자원들로만 경기를 치러왔고 감독이 징계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직전 한국전력에게 3대1로 패하면서 최근 두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음이 매우 우려가 되고 있죠. 반면 현대캐피탈은 직전 OK금융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에 한전을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함으로써 3연승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기복이 심하고 특히 용병이 없을 때 거의 용병 역할을 해줬던 임동혁 선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뭔가 용병이 들어오면서 뭔가 좀 짐을 내려놓은 듯한 허탈한 모습을 가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석 또한 매우 기복 있는 세트당 기복 있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어 정지석의 기복 있는 플레이에 따라 여스반이나 한 선수 세타 등도 흔들리는 등 경기력 자체가 안정감 있는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홈팀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들어온 이후 팀 분위기 자체가 안정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허수봉과 디우프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군에서 전역한 함영진 또한 제 몫을 해주고 있으며 김명관 세터는 자신의 장신센터 위력을 블로킹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 최근 매우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연승이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한항공은 빠른 퀵오픈과 속공을 저지하고 블로커들의 위치를 잡아서 효율적인 배구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는 공격적인 서브인데 현대캐피탈이 이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대한항공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임하는 경기라 서브가 약한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하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아직 리빌딩이 완성된 느낌은 있지 않기 때문에 1, 2, 3차전 맞대결처럼 대한항공이 승리한다면 한 세트 정도나 내주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대한항공 마헨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는 선택하기 애매한 점수죠. 따라서 이 경기 대한항공 승과 대한항공 마헨승을 추천드립니다. 여자배구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경기입니다. 흥국생명은 3연패, IBK 기업은행은 2연패에 빠져있죠. 흥국생명은 직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결장뿐만 아니라 김연경마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분위기죠. 그리고 용병 또한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한 채 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경기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한국생명이 상당히 크리라는 생각입니다. IBK 기업은행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에게 1대3으로 패했으며 이전에 도로공사에게는 3대2로 패했죠. 따라서 2연패의 흐름 속에 빠져있으며 김희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음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만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경기는 IBK가 쉽게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IBK가 흥국생명전에서 연속으로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다소 불안한 모습이죠. 그리고 여전히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직전 도로공사 경기 때보다는 이재영, 이다영이 없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이며 김연경을 중심으로 흥국생명 선수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제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IBK도 표승주가 컨디션을 회복하며 돌아왔고 김수지 또한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 라자레가는 매 경기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IBK가 그간에 받았던 썰음을 갚아줄 수 있는 혹이라는 생각이며 마헨승까지도 IBK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IBK 승과 마헨승을 추천드립니다.
챔스 G조 2위 바르셀로나와 F조 1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와 홈에서 열린 만큼 바르셀로나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도 알라베스에게 5대1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죠. 따라서 오히려 떨어진 수비력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죠. 다만 리그를 제외한 스페인 FA컵이나 슈퍼컵 그리고 챔스 같은 경기에서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스페인 FA컵에서도 세비야에게 2대0으로 패했죠. 하지만 역시 최근 리그 3경기에서 4골 1개의 도움으로 활약 중인 메시를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이 측면에서 나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트린캉 역시 최근 폼이 상당히 올라와 이 세 선수들의 위협적인 공격을 파리 생제르맹이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프리메라 리가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에 2위에 랭크되어 있죠. 현재 PSG도 이전 니스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공수의 밸런스를 되찾은 모습이긴 하지만 핵심 공격 자원들이 부상을 당해 에이스가 이번 경기에 출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악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력이 다소 주춤한 편이라 그 또한 우려가 되고 있죠. 네이마르 부상 이탈은 전력의 큰 부분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디마리아 또한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 측면 공격이 날카롭게 이어질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죠. 이 대목에서 공격력이 물에 올라있는 바르셀로나에게 파리 생제르맹이 다소 밀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홈팀은 수비에서 전력 이탈이 심하고 원정팀은 공격에서 전력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양팀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홈 경기 이점을 안고 있고 에이스가 출격이 가능한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전력들이 많죠. 따라서 이 경기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H조 2위 라이프치히와 D조 1위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리그 2위에 리버풀은 프리미어 4위에 랭크되어 있죠. 리버풀이 현재 가장 지독한 부상 이슈에 휘말리면서 무려 리그의 3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승은 물 건너갔고 챔스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최근 리그에서 맨시티나 레스터시티 등 일정상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하면서 연이어 4실점과 30점을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으로 인해 패배를 기록한 점이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및 국내 배당은 리버풀이 정배를 받았지만 과연 배당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물론 기본 전력 자체는 리버풀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리버풀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소위 죽음우조라고 불리는 팀에서 2위를 기록하며 16강 진출 티켓을 따냈죠. 파리 생제르맹과 메뉴라는 큰 클럽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위를 기록한 만큼 강팀에게 어느 정도 내공이 실렸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선수들이 멀티 포지션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맞춤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 또한 좋죠. 컵대회 포함 4연승을 달리는 중이며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좀 더 신중한 경기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상대 후방을 공략하면서 한두 점은 충분히 득점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맞선 리버풀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많은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있죠. 최근에 주전 센터백들이 장기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마친 가운데 수비 불안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며
특히 알리송 골키퍼 실수가 늘어나면서 수비수들과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이며 수비력 전체에 커다란 불안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는 마누라 라인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어차피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력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전술이 나올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도 잘 통하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챔스에 나와서 통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또 이번 일정은 독일이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헝가리에서 경기가 치러지죠.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홈 이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리버풀이 베스트 11을 꾸리기조차도 힘든 만큼 라이프치히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리버풀의 공격력을 제지한 다음 헐거워진 수비라인을 돌파하고 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과 오바를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뿔앤승도 매우 좋아 보이죠.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